지금부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분계 80선 회계 1급과 세무 2급 공통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설치하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카페에 여기 첫 번째 게시물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옆에 첨부 파일 있습니다.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내 PC에 저장하시고, 이미 저는 저장했으니까 놔둘게요. 이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압축된 파일이 뜨면 마우스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압축을 풉니다. 이 압축 푼 이 폴더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윈도우 탐색기를 여셔가지고 C 드라이브에 K랩 데이터베이스 이 속에 K랩 이 속에다가 요걸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닫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키시고 곧바로 회사 등록 버튼 눌러서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회사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이시면 되겠네요. 기준은 회계연도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급수 선택하시고 회사 2318번 선택하시고, 자, 이게 데이터 설치하는 요령이었습니다.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문제는 총 80개고 문제 배열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11번 과세부터 매출 쪽 다, 그 다음에 51번 매입 쪽 51번 과세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좀 다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월 1일 우일 상사의 제품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이란 말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란 얘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별도로 있는데 0%란 얘기도 아니고 10%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세되는 거래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고 있고 과세가 되는 거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때 쓰는 이름이 요령이 11번 과세입니다. 그 11번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요령은 첫 번째 매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과세되는 거래다. 10%. 그리고 그 다음이 세금 계산서다. 이 세 가지가 다 돼 있으면 11번 과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 11번 과세 매출. 품목은 제품 또는 뭐 구체적인 제품명이 나오면 그대로 치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 없으면 건너뜁니다. 거래처 우일 거래처 찾는 방법 다 아시죠? 이름 두 자리 치시고 엔터.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으면 1번 찍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당좌예금 통장에 넣었으니까 결국은 당좌예금 통장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혼합 눌러서 제품 판 거 맞고 차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진위 상사에 제품 800만원을 공급합니다. 팔고 있죠. 부가세 별도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1번 과세. 제품 금액은 800에 80. 거래처 거시고 전자 찍고, 자, 혼합 누르고 제품 판 거 맞죠. 왼쪽에 돈 받은 수단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대금 중 400만원은 진위 상사가 발행한 약속금, 만기 3개월짜리 상거래죠. 받으름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옵니다. 1월 3일 서삼 상사의 제품 판매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가세가 별도라고 했죠. 10%. 전자세금 계산서 나왔네요. 그러면 11번 제품 수량 단가 나오면 입력합니다. 수량 100개 단가 15만원. 거래처 입력하시고 전자 찍고 결제수단 볼게요. 판매 대금 중에 1000만원은 서삼 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진위 상사가 발행한 약속금으로 배서받습니다. 배서량도 받네요. 누가 발행했건 나한테는 둘 다 받으름이에요. 잔액은 한 달 후에. 그 차변에 받으름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후 외상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자격시험에서는 어음의 발행인은 진위 상사고 진위 상사가 서삼한테 넘겨준 거를 서삼이 지금 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래처를 원래는 실무상 바꾸는 게 아니지만 제 앞전 강의 들으셨으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격시험에서는 이걸 바꾸도록 하고 있으니까 바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사 가서는 이걸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답을 안 바꿔주니까 어쩔 수 없이 진위상사로 거래처를 바꿉니다. 이렇게. (1월 4일) 제품을 매출했고 팔고 있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만 나왔고 부가세가 10% 다 붙어 있네요. 그러면 11번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품목이 2가지 이상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복수 거래를 쳐야 되겠네요. 제품 A, 수량, 단가, 그 다음에 제품 B, 수량 25개, 단가 80만원짜리 하고 ESC 키 누르고 빠져나갑니다. 여기 이제 제품 A 외 다시 수량 단가는 칠 필요 없으시고 거래처는 무사 상사 전자라고 했고요. 결제는 혼합을 누를게요. 제품 판금 맞고 돈 받습니다. 1월 2일에 받은 계약금이 있습니다. 1월 2일에 계약금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선수금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선수금을 빼고 3천만원 부채 잡혀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월 5일 광호 상사의 제품을 100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10%.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면 1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제품 1000만원 거래처 거시고 전자 찍고 결제수단이 복잡하네요. 혼합 누르시고 왼쪽에 돈 받습니다. 500만원은 이틀 전에 선수금을 받았고 그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500을 빼시란 얘기고 부가세는 보통예금으로 차변에 부가세가 100만원이죠. 100만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100만원 집어넣고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는 어음 받았어요. 상거래죠. 받을 어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1월 6일 청육상사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팔고 있죠. 부가세 별도죠.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11번 제품 500 거래처 거시고 전자 찍고 결제수단이 복잡합니다. 제품 판금 맞죠. 왼쪽에 돈 받습니다. 외상 매입금과 상계한대요. 청육상사에 외상 매입금을 있나봐요. 내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나봐. 이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겠다. 외상 매입금 없애라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잔액은 자기합수표 통화 대형증권이니까 현금 처리하시고 1월 7일 처칠상사의 당사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세금 계산서만 나왔고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그러면 11번을 쓰시면 됩니다. 제품 수량 100개 단가 5만원짜리 거래처 거시고 전자 찍고 결제수단은 전액 외상이에요. 외상 이렇게 누르면 끝날 텐데 단서가 붙었죠. 단서가 제품 운반비 7만원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운반비예요. 이 거래는 원래 별도의 거래니까 따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붙이래요. 여기다 이제 외상을 이렇게 눌러버리면 전표가 차대가 딱 맞아버리니까 더 이상 추가로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이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혼합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또 외상 매출금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차변에 운반비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를 먼저 그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을 먼저 7만원 주고 그리고 나머지만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서 이 전표와 이 전표 사이에 요거를 집어넣어서 운반비만 추가로 별도로 더 입력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운반비예요. 1월 8일 본사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돼요. 내가 지금 집주인인가 봐요.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부가세가 별도라는 얘기는 과세되는 거래,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임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매출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번을 쓰시면 됩니다. 11번, 여기는 임대료. 금액은 120만원짜리 부가세 별도의 거래처 걸고 전자 찍고 결제수단은 혼합 누르시고, 이제 제품 판 게 아니죠. 제품 판 게 아니라 공장 본사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줘요. 그러니까 임대료라는 이름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에 있는 임대료가 하나 있고, 여기 400번대의 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이 400번대는 401번부터가 이제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11번의 매출은 영업수익인 매출인 거예요. 즉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사람이 수익을 잡을 때 쓰는 이름이 이 임대료 수입이야. 근데 이 사람은 본사 건물의 일부를 빌려줬고, 이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예요. 자기의 주된 영업활동이 부동산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 외 수익인 임대료라는 요 번호를 쓰셔야 된다는 걸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보는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나온 적 없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생기면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돈 받는 거는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당좌예금에다 돈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1월 9일 영구상사에 1월 3일에 외상 판매했던 제품 10개, 제품 중에서 10개, 한 개당 8만원짜리 부가세 8천원짜리가 불량으로 판매돼서 반품됩니다. 따라서 반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즉 매출인데 반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얘기네요.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시래요. 그래서 매출 반품이 생기면 매출 유형 똑같이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입력하시고 수량의 음수 10개, 단가의 양수 8만 이렇게 치시면 80만원에 마이너스 8만원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것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으니까 2번 누르면 붕괴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를 입력할 때는 이런 경우에 쓰는 일이 뭐예요? 매출 환입 및 내누리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여기 붕괴를 할 때 여기다가 매출 환입 및 내누리 만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전액 외상이라 그러면 그냥 외상 눌러서 팔았을 때의 회계 처리 똑같은데 여기가 다 음수만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팔았을 때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 이것을 정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도 답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될 필요가 없죠. 1월 10일 열공상사에 판매한 제품이 불량으로 반품됩니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마이너스 9만원짜리를 발급합니다. 파는데 반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잖아요. 과세되는 거 똑같은 11번 제품하고 수량 단가 없으니 놔두고 금액 마이너스 9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 걸고 전자 찍고, 자, 발급과 동시에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외상을 매출금은 취소했으면 외상 누르면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누르면 팔았던 데 그대로 다 음수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전액 외상인 경우가 주로 나왔었고 전액 현금이 나온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렇게 나오면 그냥 1번 누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월 11일)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우일 상사에게 매각합니다. 기계장치 매각이네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150만원, 양도 시점인 지금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80. 요거를 90만원짜리 부가세 별도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대요. 즉 매각하는 거니까 매출인 거고, 매출이고 부가세 별도는 얘기가 있으니까 과세되는 거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예요. 그럼 11번을 쓰시면 되죠. 과세 11번 여기다가 기계장치,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금액은 90에 9만원인 거예요. 90만원에 9만원 거래처 것이고 전자 찍고, 자, 붕괴는 굉장히 복잡하죠. 혼합 누릅니다. 자, 이 붕괴는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던 건데 회계 1급도 마찬가지고 회계 세무 2급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은 제품 파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위에 있는 이 금액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대상인 거래고, 여기 밑에 아래는 재무회계로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거의 같지만 여기처럼 완전히 다르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고, 이제 장부상에서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제거해야 되니까 취득가액 없애고 상각누계액 없애서 장부가액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대변에 제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제거합니다. 취득가액. 그리고 바로 반대쪽에 딸려있는 식구인 상각누계액 찾을 필요 없겠죠. 바로 밑에 보내. 상각누계액을 제거해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날라간 것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받아요. 받을 돈은 내 돈 90만 원과 부가세까지예요. 그래서 99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현금 받았대요. 현금으로 50 받았다. 그럼 나머지 이제 49만 원 남은 거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대요. 보통예금 49만 원. 다 한 거야. 그럼 이제 양쪽의 차이를 채워야 돼요. 여기 밑에를 보셔도 되겠고, 좀 대변이 부족하죠? 여기를 보셔도 되겠고.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는 대변이 큰 거예요. 아니, 차변이 큰 거야. 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대변을 채워야 돼. 대변이 생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수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이후로 이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분계를 저하고 이미 배우신 분 다 아시겠죠? 11번 과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부가세 예수금이 여기처럼 요 금액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단에는 90에 9만원 이렇게 입력했겠죠. 그럼 이거 부가세 예수금 9만원이구나. 대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되는 분계가, 이건 분계를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를 제거해요. 취득 원가가 얼마짜린데 이거 지금 이 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회계처리 하는 거예요. 일단 취득 원가를 제거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똑같이 반대쪽에 딸려있는 식구 있죠. 예,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날라간 거야. 이제 할 거 다 했죠. 이제 왼쪽에 돈을 받아요. 세 번째 돈 받는데 대금 중에 현금으로 받건 통장으로 받건 이렇게 열심히 쓰면 되죠. 나중에 받으면 뭐 미수금 이렇게. 근데 이 합계가 얼마여야 되냐면 여기 내 돈과 부가세까지 합쳐서 99만 원이 합계란 얘기예요. 이걸 다 하고 나면 양쪽에 차이가 벌어져요. 그 상단에 플러스 나면 차변이 큰 거야. 대변을 채워. 유형자산 처분 손실. 마이너스 나서 상단에, 또는 뭐 밑에 보니까 오른쪽 왼쪽 차이 보시겠죠? 그럼 여기는 유형자산 처분 2.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12일자 볼게요. 공장에서 쓰던 기계장치를 120만 원에 팝니다. 부가세 별도, 그리고 쭉 보니까 세금계산서 붙었습니다. 11번 기계장치. 신고해야 되는 부가세는 120만 원에 부가세 별도 거래처 입력하시고 전자 찍고 혼합 눌러서 첫 번째 뭘 하시라고 그랬어요?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를 제거하시라고 그랬어요.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다음 반대쪽에 딸린 식구 바로 밑에 번호 상각누계액을 제거합니다. 그럼 장부가액이 날라갔어요. 이제 돈 받습니다. 돈은 120에 12만 원이 132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받았냐면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어요.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132만 원을 치는 거예요. 그럼 다 한 거야. 마이너스 났죠? 대변이 커요. 차변을 채워야 돼. 차변에 생길 수 있는 것은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여기까지 잘 나왔다가 이거를 유형자산 찾아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은 맞는 줄 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차변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1월 13일) 기계장치를 서삼상사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11번. 처분 금액은 600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처 보시고 전자 찍고 혼합. 자, 나가는 건 기계장치. 이제는 취득 원가를 제거하시면 되겠죠. 2,500. 반대쪽에 딸려있는 식구 바로 밑에 번호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 1,660. 그럼 장부가액이 날라갔어요. 돈 받습니다. 돈은 30일 후에 받습니다. 얼마를? 660만 원을.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 660. 다 했어요. 마이너스 났죠? 대변이 커요. 또는 여기 보면 오른쪽이 크잖아. 왼쪽에 채워야 돼. 왼쪽에 생길 수 있는 것은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덩치가 굉장히 크네요. 제품을 다음과 같이 장기 할부 조건 판매해요. 팔고 있어요. 부가세 별도란 얘기니까 과세거래예요. 팔고 있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어요. 그럼 유형은 이제 11번 과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할부 대금의 회수에는 정확하게 현금으로 회수 시점에 다 받았대요, 돈을. 지금은 2018년 기준이에요. 18년 1월 14일에 인도를 했고 1월 14일에 할부금 한 번 받고 내년에 한 번 받고 또 내년에 또 한 번 받고 내후년에 받고 내후년에 받고 이게 장기 할부예요. 그럼 이제 수익 인식을 어떻게 하라고 써 있냐면 수익 인식 기준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수익은 오늘 회수기일이 도래한 이것만이 수익이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것들은 수익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날짜에 세금 계산서는 요것만 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그럼 이것들은 나중에 발행할 거니까 지금 입력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때 발행한다는 얘기야. 내년 1월 14일 날, 내년 7월 14일 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차 할부금에 대해서만 입력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월 14일 날 11번 제품이고 그래서 여기가 공급가액이 전체는 인도일 날 250이지만 1차 할부금에 대해서만 입력해야 되니까 빼고 여기는 50만원에 5만원 거래처 것이고 전자 찍고 결제는 다 정확히 현금으로 해주셨다니까 1번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를 얼마로 입력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문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장기 할부 판매의 부가세법상의 과세 표준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이 세금 계산서 끊기는 거고 또 요거는 내년에 7월 1월 달에 이거는 7월 달에 각각 끊게 되는 거야. 이게 부가세법상의 과세 표준이기도 하고 회계 처리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방금처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수익 인식 기준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하라고 쓰니까 좀 부가세법하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얘기는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제품을 할부 판매해요. 아까 저 위에는 장기 할부였죠. 이 할부금은 약정 기일에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날짜는 2018년 1월 15일에 물건을 팔았는데 총 공급가액은 4,400만원짜리입니다. 자, 할부금이 오늘 15일날 1월 15일날 한 번, 2월 15일날 한 번, 4월 15일날 한 번, 6월 15일날 한 번 할부인데 단기 할부예요. 부가세법상 단기 할부의 과세 표준은 전체 금액이에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인도 기준이야. 그러니까 인도 기준이니까 하나, 둘, 셋, 넷 4천만 원짜리 다 세금 계산서가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 계산서 다 끊어야 되고 그리고 회계 처리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죠.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얘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할부하고 단기 할부 차이.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4천만 원 다 입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돈은 띄엄띄엄 들어오죠. 나중에 들어온 건 뭐가 되겠어요? 외상이 되겠지. 그것만 구분 잘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뭐냐? 배추가 왜 있냐? 제품인데. 여기 제품 쓰고 금액은 4천만 원 다 입력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인도 시점이니까. 부가세법상도 마찬가지고 전자 찍고 결제는 혼합 눌러서 1차 할부금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다고 그랬죠. 1월 15일자 나머지만 안 들어온 거니까 제품 매출은 4천이고 사변에 보통예금은 1차 할부금 1100만원 들어왔어요. 1100. 그 나머지는 띄엄띄엄 받을 거야. 외상 매출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장기 할부와 단기 할부 두 개의 차이 난이도 높은 거 문제 한번 봐두시면 좋겠네요. 16번 2월 6일 보겠습니다. 해외 수출업체 이제 유형이 다른 건데요. 수출업체, 수출 대행업체인 청육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납품합니다. 팔고 있죠. 그리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매출하고 있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란 말을 해줬고 또 뭐 구매 확인서란 말도 나왔고 그러면 12번 영세를 쓰시면 되겠네요. 12번 영세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제품 자꾸 배출하고 쓰냐.
제품 금액 제품 3,000개가 있고 금액 전체가 있죠. 수량은 있고 단가가 없으면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1,500 이렇게만 치시면 돼요. 뭐 3,000을 1,500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다 3,000치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청육상사 것이고 전자 찍고 이제 영세율 구분 구매 확인서라고 그랬죠. F2키 눌러서 세 번째 구매 확인서 선택하시고 분계는 복잡하니까 혼합 누를게요. 제품 팔았고요. 왼쪽에 돈 받습니다. 900만원은 동사 발행 당좌 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통화 대형 증권이에요. 현금. 잔액은 2개월 후에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2월 7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 대행 업체인 처치상사의 제품을 팔았어요. 구매 확인서 나왔고 영세일 전자 세금 계산서 보면 12번 영세를 입력할 수 있으면 되겠죠. 12번 제품 금액이 얼마짜리냐면 외화로 나왔네요. 외화가 2만 달러고 환율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2만 달러를 1,000원에다가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만 2천만 원이 되겠네요. 거래처 7번째 것이고 전자 찍고 영세율 구분은 F2키 눌러서 세 번째 거 구매 확인서 혼합 누를게요. 제품 매출 맞고 왼쪽에 돈 받습니다. 1,000만 원은 동사 발행 약소금 상거래전 받으럼이란 얘기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2월 8일) 볼게요. 수출업체 08 상사에 외국은행 발행 구매 확인서란 말 나왔고 제품을 매출했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란 말 나왔습니다. 그러면 12번 영세겠죠. 금액은 공급가액 5천만원짜리 거래처 입력하시고 전자 찍고 영세율 구분은 구매 확인서 세 번째 거 혼합 누를게요. 돈 받습니다. 대금은 선수금 700만원을 상계하고 미리 받아놓은 적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선수금을 없애야 되겠죠. 700 나머지는 외상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4,300 2월 19일 요령이 바뀌었네요. 면세 대상인 상품을 판매합니다. 팔고 있네요. 면세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전자 계산서란 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13번 면세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에 다만 본 거래에 한해서 당사는 과세사업도 하고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보겠다. 우리가 이제 회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과세사업자를 가정하는데 그래서 면세가 출제된 적은 거의 없어요. 뭐 AT 시험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면 전자 계산서잖아. 팔고 있잖아. 그러면 13번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겠네요. 13번 면세예요. 상품이라고 그랬다. 상품. 금액은 200만원짜리 거래처 걸고 전자 계산서 찍고 혼합 제품 판 게 아니에요. 상품 팔았네요. 대변에 통장에 돈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면세 계산서 한번 봐두시고 20일날 비사업자 김영순에게 노트북 제품입니다. 한 대를 팔았습니다. 판매하고 있네요. 현금 부가세 포함됐다는 얘기는 과세되는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았어요. 이거 발급했으면 현금 영수증 과세일 텐데 22번 현과할 텐데 안 했다. 세금 계산서란 말도 없다. 그런데 과세 거래다. 그 간이 영수증은 증빙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14번 건별입니다. 즉 14번 건별은 무슨 뜻이냐면 과세되는 거래입니다. 몇 프로? 10% 과세되는 거래인데 아무런 증빙이 없는 거야. 세금 계산서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현금 영수증도 없어. 증빙이 없어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 돼. 이때 쓰는 게 간주 14번 과세 14번 건별이에요. 건별. 주로 이제 간주 공급이 거기에 해당하죠. 간주 공급이 과세되는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또는 얘처럼 그냥 물건만 팔고 돈만 받는 경우에 쓰는 게 14번 건별입니다. 제품이라고 써도 되고 구체적으로 컴퓨터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별은 공급 가액 자리에다가 공급 대가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462 플러스 쳐서 이렇게 쪼개지는 게 맞습니다. 혹시 잘못 쳤으면 직접 이렇게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거래처는 김영순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1번 누르면 분계는 끝났습니다. 14번 건별은 과세거래인데 지정빙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즉 세금자세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